가장 쉽게 배우는 HTML5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총 11개 강좌 중에 네 번째인 글자 태그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 태그는요, 말 그대로 웹페이지의 내용, 즉 글자에 직접 적용되는 태그를 의미합니다. 문서의 내용 중 특정한 역할을 하거나 혹은 글자의 모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태그를 담고 있죠. 먼저 제목 글자 태그입니다. 글의 제목, 즉 헤딩을 입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총 6가지의 크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H1부터 H6까지는요, 크기 및 우선순위를 의미를 해요. 자, 이 태그로 실제로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서가 HTML 문서임을 알려주는 독 타입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루트 태그를 만들죠. 모든 HTML 태그는 HTML 태그 안에서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TML 태그로 루트 태그를 열고 다시 /HTML 태그를 붙여서 HTML을 닫도록 하죠. 그 다음 필요한 거는 헤드입니다. 자, 헤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헤드를 열고요. 다시 헤드를 닫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내용이 들어갈 바디 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디를 열고요. 다시 바디를 닫겠습니다. 자, 헤드 태그로 들어가 볼까요? 헤드 태그 안에 문서의 제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태그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타이틀 태그 가운데에 문서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HTML5 플러스 CSS3. 바디 태그 안에는 앞서 이야기한 제목 태그들을 달아보도록 하죠. H1부터요. H6까지 계속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5 다시 마지막 H6. 자, 첫 번째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딩 1, 여기는 헤딩 2, 다시 헤딩 3, 헤딩 4, 헤딩 5, 헤딩 6. 자,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 형식으로 하고요. 파일 이름은 헤딩으로 하겠습니다. 확장자명은 HTML로 하죠. 그래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서를 불러오도록 하죠. 자, 우리가 작성했던 H1부터 시작해서 H6까지 제목이 나타나게 되었죠. 본문 태그는 문단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패러그래프, 즉 P 태그를 이용해서 문단을 만들죠.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문단의 시작과 끝에 P 태그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앞에서 배운 제목 태그와 문단을 만드는 P 태그를 이용해서 실제로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문서가 HTML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 타입을 HTML로 두죠. 그 다음 루트 태그를 만들겠습니다. HTML 다시 닫는 태그 HTML. 그 다음 헤드와 다시 바디를 만들겠습니다. 자, 헤드에는 타이틀을 넣고요.
바디에 있는 제목과 본문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넣고요. 너무 많으니까 조금 제가 잘라 보도록 하죠. 조금 넘치네요. 네. 네, 자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엔터를 넣어서 줄바꿈을 하긴 했지만 HTML 페이지에서는 그대로 한 줄이 되어서 표현이 될 겁니다. 일단 저장을 해보고요. 문서 형식은 HTML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불러오도록 하죠. 자 여기가 H1이라는 제목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글의 내용이 됩니다. 소스 코드에서 엔터를 쳤던 부분이 줄이 끊기지 않고 그대로 한 줄로 되어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 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문단 모양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헤드 안에 두었던 타이틀 태그는요, 그대로 탭에 제목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볼 때 문단 자체는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고 또 한 줄의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보죠. 여기까지 하나의 문단, 또 여기까지 하나의 문단 해서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앞에 p 태그로 시작을 하고요. 문단이 끝날 지점에 다시 p 태그로 마무리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시작할 곳에서 p 태그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다시 p 태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죠. 앞서서 우리가 p 태그로 문단을 나눠줬습니다. 정확하게 웹페이지에서도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웹페이지의 모양을 조금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태그가 br 태그와 hr 태그입니다. br 태그는요, 줄바꿈 태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워드에서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줄이 바꿔지죠. br 태그는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hr 태그는 내용이 바뀐다거나 혹은 내용을 구분짓기 위해서 수평선을 그어줄 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앞서 만든 웹페이지를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줄바꿈과 수평선을 첨가를 해보죠. 자,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줄바꿈을 해서 좀 더 가독성이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br 태그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때 br 태그는 따로 시작 태그를 달지 않습니다. br 태그는 마무리, 즉 닫는 태그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 이 태그를 다시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끝에다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다시 이 파일을 새로 고침을 해보죠. 자, 이렇게 줄바꿈이 되어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독성이 있도록 자,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사이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평선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r 태그를 이용해서 수평선을 그으면 되겠죠. 자, 저장을 하고요. 새로 고침을 눌러보죠. 이렇게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사이에 수평선이 삽입되어서 더 가독성이 있는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자, 앵커 태그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혹은 같은 페이지 내에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A 태그에서는 href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지정할 수 있죠. 자, A 태그를 이용해서 하이퍼링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 링크를 넣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죠. 자, A 태그를 사용합니다. 마감을 하고요. 줄바꿈을 하도록 하죠. 한 번 더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보죠. 자, 속성은 href라는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동할 페이지에 주소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이라는 글자에 하이퍼링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하이퍼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net이라는 웹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href에 이번에는 네이버라는 페이지를 이동하게끔 네이버닷컴이라는 속성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할 수 있는 앵커를 만들고요. 다시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눌러보죠. 다음과 네이버에 링크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다시 네이버를 클릭하게 되면 네이버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자, 다음의 태그는 글자 형태를 바꾸는 태그들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다양한 태그들이 사용이 됩니다. 단순히 적용할 모양의 태그를 글자 양 끝에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씩 사용을 해보죠. 먼저 글자 모양을 굵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모양이 바뀌기 시작할 곳에 B 태그를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 끝날 부분에 다시 B 태그로 마감을 하면 됩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다시 새로 고침을 눌러보죠. 자, 이 부분이 B 태그가 작동이 되어서 글자가 굵게 변한 부분입니다. 다시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B 태그로 인해서 이 부분이 굵어지게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어진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Simply Dummy라는 부분에 I 태그를 각각 시작하고 마무리를 놓죠. 자, 저장을 하고요. 다시 새로 고침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탈릭체, 즉 기울어진 글씨체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다음은 조금 작게 표현을 해보죠. 글씨를. 그래서 여기는 스몰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스몰 태그라고 해주고요.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눌러보죠. 자, 크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더 작은 크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아래로 달라붙는 글자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태그가 서브라는 태그가 되죠. 다시 서브로 마감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눌러보죠. 자, 이렇게 약간 아래로 달라붙는 글자가 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로 달라붙는 글자를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서프라고 태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서프로 마감을 하고요. 다시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위로 달라붙는 글자가 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글자의 밑줄을 쳐보죠. 인스라는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자, 마감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죠. 자, 이렇게 언더라인, 즉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운데 줄이 그어진 취소선을 그어 보도록 하죠. 자, del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 del로 마감을 하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다시 새로 고침을 눌러보죠. 자, 이렇게 가운데에 취소선이 그어져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글자 태그를 학습하셨습니다.